저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배당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금융 분야의 배당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특징은 자기 자본이 적고 예금이나 돈을 빌려서 다시 대출해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와 다르게 대출을 얼마나 잘하냐가 핵심인데요. 돈을 잘못 빌려줄 경우 엄청난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은 금융업체는 쉽게 파산하곤 합니다. 특히 부실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힘든 분야라서 다른 분야의 종목보다 훨씬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높거나 오랜 세월 안정적으로 운영한 회사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영증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신영증권의 특징은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증권 중개 수수료 비중이 작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며 직접 증권을 굴려 이익을 보는 구조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굴려야 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같이 투자하면 신영증권이기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때 이채원 씨의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펀드가 인기를 끈 적도 있지만 제가 13년 이상 지켜본 결과 이채원 씨의 펀드는 단타도 자주 치고 투자의 일관성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두 펀드가 투자한 회사를 동시에 따라도 사봤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펀드는 신영증권 펀드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배당률이 5% 가까이 되고 그 어떠한 금융사보다 안정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기에 제가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가 직접 투자하기보단 신영증권에 몰빵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전통있고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대표적인 배당주였죠. 특징적인 부분은 대주주 지분이 적은 편이라 배당을 많이 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불만을 잠재우는 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자사주를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경우 5%, 우선주를 살 경우는 6%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큰 이익을 벌어주는 자회사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이 크게 망가지지만 않으면 지속적으로 배당을 기대할 만한 회사라 생각이 됩니다. 눈여겨볼 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본 유일무이한 증권회사였고 같은 증권업을 하는 신영증권 펀드에서도 5% 이상 투자를 했을 정도로 괜찮았던 회사로 추정되네요. 피터 린치가 동종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를 살펴보라는 말을 했듯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신영증권에서는 최근 지분을 5% 이하로 줄여서 더 이상 신영증권 쪽에서 투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푸른저축은행을 볼 텐데요. 이 회사는 LG 회장의 장녀와 그녀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재벌가가 운영하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이 바닥 승리죠. 상장된 저축은행이 모두 망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이 푸른저축은행입니다. 게다가 은행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BIS 비율도 8%만 채우면 됐는데 현재 24%나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량합니다. 이익도 꾸준해서 배당도 6% 이상을 기대할 정도인데 문제는 저축은행의 사업성입니다. 금융회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부실 대출인데 아무리 잘 관리되고 있다 해도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업보다 리스크가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보완하는 게 재벌가의 보이지 않는 보험이죠. 설사 회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재벌 보험이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장점입니다. 다음은 유아증권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오랜 동안 지켜보며 투자한 회사인데요. 부채는 별로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돈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일단 자기 자본이 엄청나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이 4,500 정도이고 부동산을 빼고 굴리는 돈이 4천억 가까이 되는데 회사 시가총액이 1,500밖에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4천억을 3% 이자만 받을 수 있다면 배당을 5%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회사도 돈을 더 불릴 생각은 없는지 직원 수도 많지 않은 데다가 평균 연봉도 3,900밖에 안 될 정도로 직원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예 리스크 있는 투자는 안 하는지
재무제표를 보면 국채를 1100억 원이나 가지고 있네요. 워낙 보수적인 회사라 그냥 이익이 나면 다 배당하고 배당받은 돈으로 오너 일가 지분을 늘리는 형태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많은 돈을 바보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단순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이상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굴려서 그런지 4% 배당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약간만 더 잘 굴려도 5, 6% 이상 배당이 나올 만한 회사인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다면 50원 더 주는 우선주를 살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몇 천만 원어치 파는데도 2주가 걸린 적이 있을 정도로 사고 파는 게 힘든 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부국증권과 우선주를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배당주이고 유화증권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이익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5% 이상의 배당을 기대해 볼만 하지만 7천억 정도의 부채에서 3조 원어치의 부채를 늘리는 게 어떤 부채인지 잘 몰라서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이 회사 오너 일가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부채를 늘린 게 불안하긴 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에 위험한 부채를 가져다 쓴 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사주도 많고 오너 일가가 배당받는 걸 좋아해 유화증권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배당을 받고 싶은 분에게는 좋은 선택처럼 보이네요.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확실히 메이저 회사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영업을 굉장히 잘하며 국가 소유이기에 망할 일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분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 배당으로 이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언제나 돈의 배가 고픈 정부는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높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게 관례이므로 현재 배당률이 4%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분은 외국인처럼 배당을 좋아하는 투자 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성 및 배당률이 금융 메이저 기업 중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지만 제가 10년간 지켜본 회사 중 가장 좋은 걸로 추려봤습니다. 이외에도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